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중학교 과학 2학년 거 해서 물질의 구성부터 배워볼 건데, 일단 처음 수업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다시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사실 이 단원 자체가 이제 사실 우리가 개념을 다 설명하면서 하면 조금 이해가 쉽긴 한데, 이 단원 자체가 지금 보니까 외워야 하는 것이 존재하고, 이 외워야 하는 게 사실 뭐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가면 더 쉽게 외울 수 있긴 한데, 여기서는 우리가 개념 자체를 깊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것이 존재를 하고, 또 그냥 같이 이해를 하면서 쉽게 알 수 있는 개념 자체가 존재를 하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개념 자체는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외워야 할 것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본다든지 여러 번 하면서 그냥 반복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원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워할 필요 없고 그냥 차근차근 같이 이해를 하면서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물체와 물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물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있고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했었고, 물체를 만드는 재료를 물질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쉽게 사용하는 개념이니까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입자의 운동이라고 해서 물질 자체가 매우 작은 입자로 이루어지고, 얘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간단한 모형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물질 자체를 고체, 액체, 기체라고 해서, 고체 같은 경우는 입자의 배열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딱딱하고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체를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상을 가열한다고 해서 막 책상이 흐물흐물해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의 배열을 유지하는 반면, 액체 같은 경우는 이제 고체보다는 조금 더 입자들이 자유롭게 배열되어 있고, 기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자유롭게 배열이 되어 있어서 기체 같은 경우는 고체에 비해서 훨씬 더 자율성이 크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배웠었고, 이번 시간에는 일단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 개념을 배워볼 건데, 자, 먼저 원소라는 것을 배워보기 전에 우리가 뭐 그런 노래 다들 들어봤죠? 뭐 자갈돌 깨뜨려 모래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것을 깨뜨리면 이러한 새로운 개념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노래로도 배웠었는데, 그렇다면 자갈돌을 깨뜨려 보면 결론적으로는 모래알이라는 것을 나오듯이, 이제 사람들이 살면서 뭐 이제 자연들을 이루는 풀 혹은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과연 얘들이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마지막의 성질이 무엇일까? 마지막의 성분이 무엇일까? 라고 해서 과연 쪼개보면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어떤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제 과거의 학자들이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먼저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이다 라고 해서 물 자체가 가장 작은 성분이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만물 자체가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4가지 기본 성분으로 되어 있고, 이들이 조합되어서 여러 가지 물질이 만들어진다 라고 배웠었지. 자, 그런데 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원소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는데, 원소라는 것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고, 이 원소를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이라고 해서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정의했다. 자, 지금 위에서 보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지금은 물 자체가 산소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몇몇 친구들은 알 수 있듯이, 사실 방금 여기서 제시한 것 자체가 결국에는 보일이 얘기한 원소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거겠지. 원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위 개념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보일이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제시했다. 원소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보일의 주장을 증명을 한 것이 바로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사람인데, 라부아지에는 실험을 통해서 물 자체가 수소와 산소라고 하는 원소로 분해된다는 것을 밝혀서, 물 자체가 원소가 아니구나. 물은 원소 2개가 만들어져서 만들어지는 구성물이구나 라고 증명을 한 거겠지. 자, 그렇다면 라부아지에의 이런
이런 실험 자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한 거겠지. 왜냐면 방금 우리가 봤듯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 자체가 물이라고 하는 기본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실은 그것이 아니라 물에 대해서 수소 그리고 산소라고 하는 하위 개념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 자체가 기본 성분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겠지. 자, 그래서 라부아지에의 물 분해 실험을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물을 붓고 주철관을 가열하면서 얘를 통과시켰는데 결과적으로는 주철관 안이 녹슬었고 물이 분해되어서 생긴 산소 자체가 이 주철관을 녹슬게 해서 결론적으로 얘가 녹슬었다. 그리고 이 냉각수를 통과한 물질에서는 수소라고 하는 물질이 발견이 되어서 물 자체가 수소랑 산소로 분해될 수 있다라고 한 걸 우리가 밝힌 거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지금 기본이 되는 물질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나온 것이 원소라고 하는 개념이고 이 원소의 특징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은 가장 단순한 물질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원소의 개념을 보면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는 120여 가지. 자, 그래서 이것 예시로는 수소, 산소, 탄소, 질소, 구리, 철 이런 것 등이 있고 우리가 얘들 같은 경우는 뒤에서 원자와 원소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볼 거기 때문에 일단 원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원소라고 하는 건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하는 것만 여기서 일단 이해를 하고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는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견된 것, 그 밖의 것은 인공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원소 자체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했는데 방금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책상이라든지 컴퓨터, TV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체 그리고 이 물체를 이루는 것은 물질이라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모든 물질, 즉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이 다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겠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포일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원소로 구성이 되고 물은 수소와 산소,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 설탕은 탄소, 수소, 산소 이런 원소들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밑에서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과연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먼저 수소. 자, 그래서 혹시 수소폭탄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지? 그래서 수소라고 하는 건 가장 가벼운 원소고 우주의 왕복선의 연료로서 이용이 된다. 자, 근데 얘랑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헬륨이라는 건데 헬륨도 마찬가지로 공기와 가볍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수소와 구분되는 성질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불에 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겠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헬륨 풍선이라고 하는 게 풍선 중에서 놀이동산에 파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는 풍선과는 다르게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풍선을 우리가 헬륨 풍선이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바깥에 있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떠오르는 성질을 가지는 거겠지. 자, 그런데 수소 같은 경우는 우주 왕복선의 연료로도 이용이 되고 얘가 타는 성질이 있다고 했잖아. 뭐랑? 공기랑 만났을 때, 불을 붙였을 때 얘가 타는 성질이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헬륨 풍선이 만약에 불에 탔을 때 폭발할 수 있다면 얘 자체는 사실 엄청나게 위험한 애겠지. 왜냐하면 우리 같은 애들이 여기에 잘못해서 불을 붙였는데 폭발한다. 그러면 많은 인명사고가 날 것이기 때문에 헬륨 같은 경우는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이 있어서 충전 기체로서 이용이 되고 수소는 불에 의해서 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왕복선의 연료로서 이용된다라고 하는 성질은 우리가 헬륨과 수소의 공통점이랑 차이점에 대해서 구분해주면 얘들 성질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일상에서 많이 보는 산소. 산소 같은 경우는 지구대기 성분의 약 21%를 차지하고 당연히도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소와 생물 호흡에 이용이 된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철 같은 경우는 지구의 중심에게 가장 많이 존재를 해서 단단하고 기계와 건축의 재료로서 이용된다.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산소와 물이 반응하지 않아서 광택이 유지되고 우리가 뭐 금반지 이런 것처럼 장신구의 재료로서 이용을 한다 라고 하는 성질이 존재하겠지. 자, 그리고 그 밖의 원소들을 이용해서 구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전선에 이용되는 성질이 있고 규소 같은 경우는 뭐 특정 물질을 첨가해서 반도체 소자에 이용된다. 질소는 이제 우리가 흔히 우리 지구에 있는 공기 자체가 대부분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공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질소인 거고 질소는 우리가 흔히 뭐 포카칩 이런 거 보면 얘 뭐 질소 과자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 그래서 질소 같은 경우는 다른 물질들과 거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과자 봉지의 충전재로서 이용이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소라고 하는 것과 산소도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지. 질소와 산소의 공통점은 모두 다 대기에 존재하는 거라는 건데 산소는 지금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호흡에 필요한 요소인 거고 질소 같은 경우는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아서 주로 충전재의 역할로서 잘 쓰인다 라고 하는 성질인 거겠지.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문제가 몇 개 풀어져 있긴 한데 우리가 뭐 라부아지에의 물 분해 실험에서 몇 가지 문제들만 보면 자, 먼저 물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수소와 산소라고 하는 것을 배웠었고 그 다음에 물이 분해되면 그렇기 때문에 수소기체와 산소기체 두 가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 종류의 기체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보기겠지. 자, 그 다음에 물이 분해되면 기체가 발생하므로 물은 원소이다 라고 하는 거는 아니겠지. 우리가 원소라는 개념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4번이 틀린 보기라고 하는 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겠지.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원소들 특징 보았듯이 여기에서 원소들 이름 매치해보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한번 개념 이해해보고 그 다음에 풀어보면 좋겠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방금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원소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 원소를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방법적인 측면을 배워볼 건데 자, 먼저 첫 번째는 불꽃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어. 불꽃 반응은 일부 금속 원소나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물질을 불꽃 속에 넣었을 때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특정한 불꽃의 반응색이 일어나는 현상 자체를 우리가 불꽃 반응이라고 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얘들의 조건 같은 경우는 반드시 금속 원소에 대해서만 확인을 할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긴 한데 금속 원소가 존재한다면 금속 원소가 아닌 것도 존재를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금속 원소가 아닌 것을 일단 비금속 원소라고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울 예정인 거고 자, 그렇다면 얘 실험을 하는 과정 자체는 이렇게 불꽃이 있으면 뭐 일부 금속 원소라든지 아니면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물질 자체를 여기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빛이 나는 거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특징 자체가 먼저 실험 방법이 쉽고 간단하다. 왜냐하면 그냥 불꽃을 켜놓고 물질을 불꽃에만 넣으면 이 색을 관찰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양이 적어도 불꽃만 비치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양이 적어도 금속 원소의 양 자체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겠지. 자, 또한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같은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불꽃 반응색이 같은 거겠지. 자, 지금 예시로 우리가 지금 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원소의 불꽃 반응색을 보긴 할 건데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거랑 질산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을 넣었을 때 얘들의 색이 같은 이유는 지금 여기서도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도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 거겠지. 어떤 친구들이 이제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염화랑 질산은 뭐예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먼저 뭐뭐화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거대화됐다 혹은 최소화된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뭐뭐화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원소가 어떤 상태인지 뭐 다른 어떤 원소가 섞여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요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화
뭐 어떠어떠한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비금속 원소를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금속 원소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 얘 같은 경우는 금속 원소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할 거는 뭐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면 여기서 염화를 제외한 뒤에 것 자체가 금속 원소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만 같다면 얘들이 같은 금속 원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 지금 공통적으로 나트륨이라고 하는 금속 원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색이 같다라고 판별을 할 수 있는 거겠지. 자, 마찬가지로 밑에서도 지금 염화구리, 질산구리라고 해서 구리라고 하는 금속 원소가 서로 공통인 것이기 때문에 색이 같다라고 우리가 판별을 할 수 있는 거겠지.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원소들의 불꽃 반응 색을 보았을 때 리튬과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빨간색, 그리고 나트륨 같은 경우는 노란색, 칼륨 같은 경우는 보라색, 그리고 구리는 청록색, 칼슘은 주황색, 바륨은 황록색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얘들 쉽게 외우는 방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밑에서 나중에 설명을 할 거지만 선생님이 외웠던 방법은 이제 나트륨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라고 해서 얘들은 지금 니은이 공통이잖아. 그래서 나트륨은 노란색이다 라고 구분을 해서 외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앞에서 똑같은 게 칼륨이랑 칼슘 자체가 칼은 같은데 륨이랑 슘만 다른 거겠지. 그래서 그냥 칼륨은 무조건 보라색이다, 칼슘은 주황색이다 라고 외웠고, 그래서 칼륨이랑 여기 리을이 공통이니까 여기 비읍만 붙여서 보라, 비읍 리을, 보라 이런 식으로 외웠었거든. 그래서 이걸 외우는 방법은 뒤에서 책에 있는 대로 소개를 할 거긴 한데 자기만의 외우는 방법을 찾아서 외워준다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었던 게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이었는데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서 또 한 가지가 바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데 스펙트럼이 뭘까라는 것을 보면 스펙트럼은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킬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색의 띠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 거겠지. 자, 그래서 얘들의 종류를 보면 먼저 연속 스펙트럼이 있는데, 자,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으로 얘들이 쭉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햇빛을 분광기로 관찰할 때 나타나는 연속적인 색의 띠인 건데, 지금 옆에서 보기처럼 지금 빨에서 보까지 쭉 색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개념을 볼 건데,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햇빛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위에서 봤던 불꽃 속에 금속 원소를 넣었을 때의 불꽃 자체를 분광기로 확인을 할 때 특정 부분에서만 나타나는 밝은 색선의 띠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 스펙트럼을 보았을 때에는 이 띠 자체가 여기에 뭐 빨간색 있고 여기 뭐 다른 색깔 있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겠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을 비교해 볼 때 선 스펙트럼 자체는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의 색상, 위치, 굵기, 개수 등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또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방금 위에서 리튬과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둘 다 빨간색이라고 해서 불꽃 반응색이 똑같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불꽃의 반응색만 보았을 때는 얘들 자체, 얘 둘을 구분하기는 어려울 텐데 선 스펙트럼을 본다면 얘들의 색은 비슷하지만 선 스펙트럼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색이 서로 비슷한 원소 자체를 또다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겠지. 자, 그래서 물질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금속 원소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선 스펙트럼을 확인했을 때 각 원소의 스펙트럼이 모두 합쳐져서 나타나는 거겠지. 자, 예를 들어서 물질 X라는 것에 내가 금속 원소가 뭐가 들어있을지를 몰라서 금속 원소가 어떤 것이 있을지를 알고 싶어. 자, 그러면
물질 X와 원소 A를 비교해 볼 때 지금 여기가 겹치고 여기도 겹치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그렇다면 물질 X와 원소 A가 스펙트럼이 서로 겹치기 때문에 물질 X는 지금 A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물질 B를 보면 지금 여기 참고서에서는 잘 안 보이긴 한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원소 B는 물질 X에는 없는 다른 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질 X는 B는 가지지 않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원소 C는 아까 원소 A랑 마찬가지로 서로 겹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물질 X가 지금 A랑 C라는 원소를 물질로 가지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여기서 확인하는 방법은 불꽃 반응. 그런데 불꽃 반응에서도 색이 서로 똑같다면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스펙트럼 중에서도 선 스펙트럼. 그러면 얘가 햇빛을 볼 때 나타날 수 있는 연속 스펙트럼과 차이가 나는 것은 연속 같은 경우는 모든 색이 다 나타나고 선 스펙트럼에서는 일부에서만 선의 띠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에서도 겹치는 것이 있는지를 판별을 해준다면 우리가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여기가 바로 중요한 개념이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원소의 불꽃 반응색을 외워야 되는데, 여기 책에서는 지금 황바씨 구청에서 빨리 볼륨 논아주숑이라고 해서 황록, 바륨, 황록색은 바륨의 불꽃색, 구리는 청록, 구청, 그 다음에 빨리는 빨강, 리튬, 그리고 보라는 보라, 칼륨, 그리고 노나는 노랑색과 나트륨, 주황색은 칼슘과 주황색이라고 해서 지금 황바씨 구청에서 빨리 볼륨을 나눠주세요 라고 해서 불꽃색을 외우라고 되어 있지. 근데 아까 선생님이 추천한 방법은 일단 나트륨은 노란색, 그래서 니은과 니은 해서 연상해서 기억을 하라 했었고, 그 다음에 칼륨이랑 칼슘이 있는데 우리가 칼륨 같은 경우는 보라색, 그래서 여기서 보라 해서 보라색이 된다. 그 다음에 칼슘 같은 경우는 주황색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얘들을 외워달라고 했었지. 그런데 여기서 못 외우겠으면 황바씨 구청에서 빨리 볼륨 나눠주숑이라고 해서 외워줘도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방금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외워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칸을 채워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번 문제에서는 다음 물질들을 녹인 수용액으로 불꽃 반응 실험을 했을 때 염화구리에서 같은 불꽃 반응을 나타내는 색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염화구리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찾고 싶은 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구리라고 했기 때문에 구리와 같은 색상을 가지는 물질을 찾으면 되는 거겠지. 자, 그렇다면 구리 같은 경우는 아까 청록색을 가진다, 그리고 바륨은 황록색을 가진다 라고 했는데 얘들 자체가 사실 다 초록색 계열이기 때문에 구리랑 바륨의 색상이 같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구리랑 바륨이랑 서로 색상이 같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 중에서 바륨을 찾아보면 되는 건데, 사실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어쨌든 얘들은 비슷한 개념인 거고, 문제에서는 구리랑 같은 불꽃색이기 때문에 바륨이 아니라 구리만 찾아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찾고 싶은 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뭐뭐화 어떤 물질 혹은 뭐뭐산 어떤 물질이라고 했을 때 여기 뒤에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뒤에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일단 여기 개념들 우리가 한 번씩 쓰고 개념 정리하면서 나중에 숙제로 제출을 하면 되고, 일단 숙제 같은 경우는 숙제는 일단 14쪽이랑 15쪽을 제외하고 그 다음 내신 쑥쑥에서
1번에서 24번까지 풀어보는 걸로 숙제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개념 정리 제출하는